음, 다음 게임은 할랬다가 지금 또 다른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제 8 hours 거의 플레이 타임 제가 측정해 보니까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게임 타이틀을 나열하면서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뭐 순서가 대충 게임의 역사 얘기를 좀 하다가 하드웨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게임 타이틀, 콘텐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서로 왔는데 마지막 남은 1시간 정도는 음, 정말 사료나 어디 써놨던 거에 바탕이 아닌 저의 순수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아마 에이다워스가 올라가면 전 처음에 일부러 제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효진입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뭐 다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 들으셨을 분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적은 부담감 하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저는 꽤 기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게임계에서는 뭐 많이 갖고 있는 것 치고는 부자의 대열에도 오르지 못했고 유명해지지 못했지만 몇 가지 다른 게임 쪽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일대기를 설명을 해볼까 해요. 뭐 이유진 일대기가 되려나 싶기도 한데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 그렇죠. 저는 이제 국민학교 초반까지는 상당히 유복한 생활을 했는데 집에서 이제 뭐 그때 제가 청량리 미주 아파트 다니면서 경희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사립국민학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액션 게임을 좀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닌텐도 액션 게임 소개를 일부러 했던 것도 있고 당시는 액션 게임이 되게 비싼 물건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많이 종류별로 해볼 기회가 있었고 사실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게임을 해서 사실 성적이 나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시할 수 없죠. 자기 시간을 어디다가 들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린 나이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게임을 봤기 때문에 또 10대 후반이 됐을 때 또 치고 나간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근데 경희국민학교라는 데를 다 못 다니고 뭐 집안에 여하간의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됐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건 좀 몇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못 다닌 기간이 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다니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골에 맡겨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동네 오락실에서 거의 오락만 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락에 또 능통하게 되고 오락 소년이 돼버리는 결과가 되죠. 그리고 집안 사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돌아와서 이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긴 했지만 이미 뇌 자체가 뭐 게임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데 뭐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 공부가 잘 될 리가 없겠죠. 제 전교 거의 꼴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백지로 놓고 갔어. 막 대학생이 F 하려고 하는 듯이 그냥 학교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시험지에다 답도 안 쓰고 그냥 나가버리는 놈. 한 번은 막 선생님이 쫓아와서 막 뺨싸이대게 때린 적도 있었고 근데 저는 빨리 가서 글을 써야 되거든. 뭐냐면 정말 게임을 만들고 싶은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그때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니까 언젠가 1989년쯤이겠군요. 그때 다오전자라는 데가 있었어요. 다오전자 뭐 제가 히스토리 설명할 때 있었죠. 삼성 게임보이용 게임을 만드는데 MSX의 하드웨어를 꽂아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 사실은 그때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단단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 그 삼성전자 게임보이의 둘리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데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저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학생과학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게임 잡지.
게임 잡지가 아니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 학생과학은 정말 아재분들만 아실 텐데 한국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지금 존재감이 미미한데 그 한국일보에서 소년중앙 같은 거 마냥 소년 잡지를 냈던 건데 그 학생과학의 부록으로 그 뭐 가정용 PC 게임을 다루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MSX로 분석을 하자고 회사를 쳐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광화문 앞에 한국일보사 무조건 가가지고는 올라가서 혹시 여기 학생과학 편집부 어디에요? 물어서 가서는 막 데스크에 가서 쪼른 거지 당장. 저 집에 MSX 있는데 왜 맨날 16비트 게임만 다뤄요? 8비트도 이렇게 좋은데 막 쪼르니까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듣고 왔니? 아니 저는 그냥 잡지 독자인데 왔다고.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꼬맹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쪼르나 그러더니 너 그러면 네가 그 글 쓸 수 있어? 그래서 예, 쓸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한 3일 여유 줄 테니까 네가 그 쓰고 싶은 게임에 페이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서론 부분 좀 써와봐라 그러길래 제가 거기서 바로 당돌하게 그랬어요. 아이 저 그렇게 못 기다려요. 성격이 급해서 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저 밑에 가가지고 원고지 사가지고 금방 써온다고 휙. 그 데스크 사람들이 다 눈이 이래가지고 뭐야 저거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표정으로 봤을 때는 그랬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밑에 커피숍 앞에 문방구에서 원고지를 샀어요. 200자 원고지를 한 20장인가 사가지고 커피숍 들어가서 1시간은 걸렸어요. 1시간 동안 한 그때 10장 정도를 써서 주로 이제 게임의 소개와 그 다음에 게임의 스토리를 쓰는 그게 저의 첫 게임 분석글이었습니다. 분석글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써가지고 딱 올라갔더니 휘둥그레지는 거 눈이 또 너무 잘 썼대. 그래서 너 진짜 지금 국민학생 맞냐? 뭐 이러죠. 국민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가물가물해요. 아마 중1이었거나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인가 셋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연수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어디 보자. 그게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다.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나를 잡고 그 담당 기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 게임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집에서 찍어야 되는데 언제 괜찮니? 부모님 허락받고 해라. 그러다 네 그러고 근데 저는 허락도 안 받고 불러가지고 기자님 2명이 오셨더라고 집에. 그때 지금이야 뭐 컴퓨터 연결해서 화면 캡처 껌이죠. 근데 그때는 그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소프트웨어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잡지에다가 화면을 내보내려면 화면을 진짜 카메라로 찍어서 내보내야 돼. 카메라는 좋은 거 썼죠. 어쨌든 일본 거 뭐 썼는데 캐논 뭐 이런 걸로 기자님 2명이 와서 하루 종일 찍었어요. 그때 반나절 걸렸을까. 막 게임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비기도 없으니까 죽으면 또 시작하고 계속 기다려. 옆에서 기자님들 막 야 또 죽었냐? 잘 좀 하자. 그래서 막 계속 하고 결국은 끝까지 찍었어요. 찍어서 이제 냈는데 그 처음 제가 공략한 게임이 바로 MSX의 스페이스 멤버라는 게임입니다. 아마 그때 나왔는데 그 책이 어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그게 없네요. 없고 참 어딘가에 책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참 상실감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고 하나를 더 했어요. 다음에 한 건 덱스터2라는 게임이었나? 그런 걸 냈었고 파이어워크 2인가 그랬죠. 그걸 냈어. 게임아츠 거였는데 자 그렇게 내고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었냐. 그렇죠. 그 다오전자에서 저를 불렀던 그런 건데 다오 기술. 그래서 이제 그러고 공략 2개를 하고 집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띡 전화가 와. 그러더니 다오 기술이래.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보이용 게임을 만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말이 학생과학 너 쓴 그거 분석 봤는데 게임 잘하냐? 게임 잘 알고 게임 잘하고 잘 알면 한번 와서 보지 않을래? 게임 만드는 일이야. 막 그러는 거지. 게임을요? 그랬지. 그때 제가 이제 게임 어떻게 만들지? 근데 어쨌든 갔어요. 쫄래쫄래 갔더니 있더라고. 게임보이가 있고 게임보이에 꽂힌 그 카트리지 쪽에 선이 연결돼서 MSX에 연결이 돼 있어요. MSX 화면 쪽에 무슨 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MSX로 프로그램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때 그거 제가 그걸 본 게 있어가지고 처음 부분에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인터넷상에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제 기억 속에만 있는. 게임보이 게임을 MSX로 개발한다 하는 것은 어디에도 정보가 써 있지 않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맡았던 일이 그 스프라이트 찍는 거, 그러니까 뭐 스프라이트 찍는다, 아니 배경 찍는 거구나. 타일 디자이너, 가로 스크롤로 둘리 배경을 찍는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배경을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찍어서 줬는데 그게 지금 제 기억 속에 게임 개발 처음 했던 거의 30년 전에 그 기억입니다. 그렇게 했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 개발도 한번 손을 댔었죠. 그렇게 크다가 분석도 뭐 했겠다. 학생과학에 그런 식으로 거의 첫방으로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인맥이 역시 인맥이 중요해서 여기저기 올라가서 또 글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 게임월드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필자로 거의 2년을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시험지 백지 내고 나왔다. 그게 다 원고 쓰려고 시험 안 보고 학교 공부 안 하고 나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했었고, 게임월드의 필자를 거쳐서 저는 이제 93년도 2월 졸업이었지만 졸업하기도 전에 92년 11월쯤에 게임 챔프 창간하는데 제우미디어 거기에 가서 또 불려가가지고 창간 멤버로 이번에는 정식 기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대학 따위는 뭐 안중에도 없고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 젊은 분들은 또 듣고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기자가 됐었고, 그렇게 그 2000이란다. 아, 지금 졸려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ASMR이라고 하면서 제가 자고 있네요. 그러면서 1993년부터 94년까지 2년, 만 2년 동안 게임 챔프를 다니죠. 게임 챔프를 다니는데 그렇게 쭉 다니다가 뭐 열이 받았던 게 지금 와서 얘기지만 이건 진짜 아무 데서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대학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느꼈었고, 난 게임이 좋아, 무조건 게임 일만 할 거야 그러고 다녔었는데 우연하게도 그 회사에서 격리장부를 본 일이 생겼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제가 한 5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뭐? 그러시겠죠? 최저임금도 안 된,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따져야지. 그때가 벌써 25년, 3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50만 원이면 지금 한 150 정도, 아니 150은 좀 그런가? 120 정도 받는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120에서 100 정도. 근데 그때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선배 형들이 나보다 2배 이상을 받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지금 2배였나? 2배 이상인가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받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저의 뇌라면 형들이 좀 많이 받네 그러고 웃으면서 넘어갔을 거야. 근데 그때 저는 왜 납득을 못했냐면, 정말 학교도 그냥 등한시하고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게임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거의 저는 창간 멤버 되고 나서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의 뭐 혼자 일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자부심이랄까, 명인의 게임 평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했던 거고, 이 잡지에서 내가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해도 저 형들이 나보다 하는 일은 없다, 이런 쩌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너무 월급 차가 심하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 이제. 그래서 그 충격이 강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뭐 바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다시 대학을 들어간 계기가 그거예요.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한 3달 공부했나?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게임하고는 조금 엇갈리는데 그렇게 해서 게임 잡지를 그만두게 되고 대학이라는 데를 갔다인데 대학을 가서는 좀 놀았어요. 뭐 경희대 수원인데 제가 거기서 뭐 놀기가 참 좋습니다. 놀기가 좋고 경희대 캠퍼스가 오지게 이뻐요. 제가 이제 사립으로 경희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졸업을 못했던 트라우마도 있어서 사실은 일부러 경희대를 간 것도 있어요. 뭔가 좀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서 갔다 그럴까? 어쨌든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막 진중하게 생각은 해놓고 가서 놀았어. 공부 안 하고. 역사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중도에 중앙도서관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지가 좋아하는 역사책이나 읽었지. 제가 국제관계학과였는데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빵점 FF 똑같아. 그리고 또 게임도 좋아해서 게임을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게임 시장을 보고 있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흥미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게 보다가 그때 이제 NC의 리니지가 막 승승장구할 때였고 근데 이제 약간 중구난방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대책에 차여요. 심할 정도로. 제가 지금은 많이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때는 좀 순진한 면이 있어서 엄청 충격받아가지고 학교를 갑자기 휴학을 내고 거기 원룸을 정리한 이유 그 여자에 관한 기억이 있는 이 공간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너무나 괴롭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로맨틱한 건데 만약에 내가 타임슬립해서 간다면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럴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와서 그때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당돌한데 무조건 그렇게 원룸 정리를 하고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돈으로 뭘 했냐. 서울의 잠원동에 원룸을 똑같이 얻고 약간의 남은 돈으로 정장을 샀어요. 양복. 그러고 게임 회사들의 이력서를 넣었어. 그것도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그러고 이제 메트로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메트로텍 다크헤덴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 회사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당돌하게도 게임 개발자 이런 게 아니라 기획자 이런 게 아니고 게임 마케터로 지원을 했네. 근데 무슨 생각이었지?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시장을 보고 있었다. 제가 분석을 그걸 했었으니까. 근데 면접에서 사장이 딱 직방으로 물어보는 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뭐 면접 내용은 다 끝났는데 그래 우진 씨는 얼마 받고 싶나?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전 3,300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간부들이 눈이 또 띵 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뭐 왔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연봉이었던 거 그게. 지금 3,300이면은 대졸자분들도 봤을 때 20대 초반 그냥 그럴 것 같죠. 그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1990 몇 년이었나? 가면 7년. 제가 97학번이니까 아니다. 99년이었겠구나. 99년이네요. 헷갈리는데 99년도 정도인데 게임 업계 자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93년, 94년 그때는 더 심했는데 그것도 얘기도 하면 재밌는데 그때는 진짜 사발면 먹던 때인데 그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때 이제 98년, 99년 그때가 게임 업계에서 여전히 그때조차도 그때는 NC소프트조차도 월급이 그렇게 세일던 때가 아니에요. 게임 업계가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뭐 초봉 1800 똑같아요. 뭐 그런 식이었고 3300이면 제가 그때 대학을 휴학하고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 나이도 그때는 뭐 20대 중후반인데 이건 뭐 다른 비슷한 커리어 애들보다 1,000만 원 이상을 더 달라고 하니 그리고 졸업자도 아니잖아 4년제 그때 저도 뭐 안 되면 말하라 그러고 뭔 생각인지 집에 와서 또 게임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 출근하래. 딱 갔지. 가니까는
그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출근해라. 일을 잘할 것 같다. 패기가 마음에 든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트로텍 이제 다크에덴의 그 마케팅 팀장으로 반년 정도 일을 합니다. 그 또 있는데 그거는 게임하고 좀 연관이 없는 여러 가지 있어 넘어갈게요. 그렇게 처음은 또 중간에 컴백해가지고 간만에 시작한 게 메트로텍의 다크에덴 마케팅 팀장이었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걸 끝내고 거기서 이제 뭐 회장님하고 싸운 뭐게 있는데 하여튼 나오고 나서 DDS라는 데를 들어가요. 디지털 드림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게임 회사냐?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과 게임과의 완벽한 콜라보 그리고 원소스 멀티유즈를 노려서 3,400억을 투자받은 대형 회사예요. 이것도 강남에 본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무려 뭐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차세대 게임기용으로 게임 만든다고 막 하던 그런 회사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거기에요. 거기에 또 면접을 보고 당당하게 들어가서는 막 일을 해요. 이제 또 일을 하다가 근데 여기는 제가 보름 있다가 나오게 됐어. 왜냐? 게임 기획이라는 거를 저는 스토리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스토리 중심으로 안 한다는 게지. 그리고 저는 콘솔 게임 만들고 싶다는 욕망도 커서 게임기 게임 PC 싫다. 근데 뭔가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거기 나왔으면 안 되는 건데 충돌해서 너무 빨리 나왔어요. 한 보름 있다가 퇴사했어요. 퇴사했고 그리고 바로 또 들어간 게 디지털 캠프. 하여튼 회사도 잘 들어가. 디지털 캠프라는 회사는 그 무엇이었더라? 그 3D 맥스라고는 들어보셨죠? 유명한 3D 툴이잖아요. 지금은 좀 다른 거에 밀리기도 했는데 한동안은 진짜 독점이었죠. 그거를 국내 독점 총판하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왜 들어가게 됐냐? 그래픽 툴인데 아니에요. 거기 연구소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막 계속 꼬셨었는데 뭐냐면 3D 맥스가 주 매출원이지만 게임 사업을 차기 사업으로 하고 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휠 택시라는 온라인 레이싱 게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 팀장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거기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좀 넘게 일을 했는데 휠 택시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되게 지지부진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좀 스피디하게 한 것도 있고 휠 택시라는 게임은 지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 클로즈 베타만 하고 이제 못 나왔던 비운의 게임인데 세계 최초의 택시 온라인 게임이에요. 택시 온라인 게임. 제가 근데 사실 대학교 때 택시도 알바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만든 거 거기서 택시 알바 했던 거를 진짜 리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틀도 할 수 있고 택시끼리면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카트라이더나 그런 거의 원조격이랄까? 저희가 먼저 했는데 카트라이더가 다 가져간 거야, 그건.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그 게임을 1년 정도 하다가 또 퇴사를 합니다. 그 회사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경영적으로 M&A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퇴사하라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그만두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퇴사를 했었고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퇴사하자마자 판타그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판타그램은 국내에서 꽤 유명한 회사인데 패키지 게임으로 일본에 수출까지 했던 회사고 샤이닝 로우라는 온라인 게임 만들었던 회사인데 제가 거기에 또 바로 스카우트 돼서 손놀이에도 갈 뻔했는데 손놀이 안 갔어. 손놀이 안 갔고 판타그램 들어가서 맵 디자인하는 거를 한 3,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금방 나오게 된 건 싸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왜 나오게 됐냐면 그 오매불망 이제 가정용 게임기 콘솔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콘솔 게임을. 그러다 보니까 판타그램은 근데 PC 게임 만들고 있었고 들어갔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제가 이제까지 뭐 디지털 캠프에서 휠택시라든지 기획자료 이런 거 다 모으고 그리고 제가 나름 오리지널로 기획한 기획서 이거를 일본어로 다 번역을 해요. 거의 뭐 한
엄청났거든요. 그때 한 100페이지 이상 이거를 일본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일본 게임 회사에 차례차례 다 보내요. CD까지 같이 해가지고 뭐 세가, 코나미, 캡콤, 스퀘어 뭐 등등등 유명한 회사 다 보내. 근데 나중에 오더라고요. 답장으로 소포까지 해서. 기분이 좋았지. 씨, 이거 이제 일본 회사에서 이제 게임 만드는 건가 했는데 뜯어보면 제가 보낸 기획서들을 고스란히 돌려보내면서 정중하게 자필로 써서 기획서를 정성껏 성실히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충실한 기획이시고 기획 소질도 있지만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이런 종류의 기획이나 새로운 충원이나 한국 쪽의 그런 사업 방향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류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타이밍에 한 번 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뭐 말하자면 불합격 통지예요. 불합격 통지고 그렇게 불합격을 한 30개 가까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오지게도 많이 보냈던 거지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뜯어보고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요. 제 휴대폰으로. 근데 받으니까 일본말로 뭐라고 해.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호진 맞습니다. 어디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프롬 소프트웨어다 그러는 거예요. 고치라와 프롬 소프트웨어 데스 그랬겠죠. 그래서 그 이력서 보내신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그 잘 받고 그 저기 면접을 좀 보고 싶은데 일본에 오실 수 있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화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꿈 같은 일이냐. 마침 제가 전화를 받은 건 그때 판타그램 개발실 안에서 샤이닝 로의 타일을 찍고 있던 상황에 그냥 부드득 하고 바로 직립을 일어서가지고 밖으로 낼름 달려가서 판타그램이 역삼역에 파이낸스 빌딩이 있어요. 그게 44층짜리인가 빌딩인데 옥상에 헬기포트에 가가지고 전화를 했네. 아주 그냥 끊어질라 해서 아주 그냥 동심충만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사실 그때는 제가 비행기 표든 뭐든 사비로 다 해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그러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비행기 표는 그 비행기싹 교통비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비행기 표를 미리 끊어서 보낸다거나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니까 사비로 오시고 비행기 표 값의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그걸 회사에서 결제 처리해서 바로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그리고 뭐 숙박은 얘기 안 했지. 당연히 면접은 하루에 끝나니까. 근데 저는 하루 만에 돌아올 생각은 없었죠. 가는 김에 일본 여행이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하여튼 그러고 갑니다. 이제 가는데 가서 이제 프롬 소프트웨어는 보니까는 잘 몰랐었는데 아머드 코어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더라고요. 아머드 코어라는 게임을 만들었었고 나름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력이 있는 회사였어요. 막 승승장구하게 플레이스테이션 2로 막 헤쳐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내가 무슨 게임을 개발할 것인가 라고 막 그 생각을 했는데 사사즈카라는 데 있었어요. 사사즈카라는 곳은 도쿄에서 신주쿠역에서 지하철을 좀 갈아타고 무사시 노선이었나? 뭐 잘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갈아타고 서쪽으로 한 30분 정도 달리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 신주쿠가 번화가니까 강남역이라고 칠게요. 강남역에서 구분당선을 타고 쭉 가서 수서보다는 조금 더 간 저기 성남시 들어가는 입구 정도 거기서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내리고 들어가서 이제 개발이 아니라 영업부장이랑 면접을 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면접을 보기 전에 무슨 시험지를 줘. 여직원이 와서 지금 드리는 시험은 그 분야를 떠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그 기본적인 사고력
능력과 추리력과 연산 능력과 산술 능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수학적인 문제랑 어휘 능력 그리고 사고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수능 같은 걸 보는 거야 했는데 어쨌든 봤습니다. 무슨 일본 말은 알고 있었으니까 뭐 잘 본 것 같고 뭐 수학적인 부분도 뭐 점수는 모르겠네 하여튼 뭐 본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패스했겠죠. 넘어가고 영어도 조금 했었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됐는지 제출하고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영업부장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그래요. 아 그래 저기 잘 봤고 되게 좋아했었나 보 되게 마음에 들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게임 개발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플레이스테이션 2로 이건 SCK 소니 코리아에서 일본 회사 몇 개만 얘기가 돼 있는 건데 한국에 이제 한글화를 런칭하려고 한다. 몇 달 안 남았다.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서 지사장 겸 특파원 이렇게 좀 일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력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자고 한 거라고. 우리가 처음에 아머드 코어가 킬러 컨텐츠라 이거를 정발할 텐데 교섭에서부터 한글화 과정 좀 책임지고 감독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잘 되고 하면 현지에서 뭐 게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나중에 뭐 부서를 옮기는 것도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그 뭐 좀 조금 그러긴 했는데 왜냐면 그때까지는 물론 저 지금 게임 개발도 아니지만 그때까지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다오 기술이라는 데서 한국 최초로 그런 국산 게임 또 게임기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경력을 좀 이어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안 됐지만 온라인 게임도 잠깐 그때도 마케팅이었네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캠프라는 데서 필텍시는 또 개발팀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그치 한타그램 판타그램에서는 뭐 또 타일을 찍었는데 왜 이렇게 타일 자주 찍지? 둘리에서도 타일 찍었죠. 근데 뭐 또 뭐 영업 같은 거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근데 어쨌든 플레이스테이션 2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국 회사에서 하려고 해보니 DDS도 그랬지만 이놈의 한국 회사들은 PC 온라인 게임에 영혼을 빼앗긴 건지 가정용 게임기를 쳐다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차라리 일본 회사에서 기회를 잡아서 내가 이 경력을 가지고 게임기 게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락을 하고 일본에서 다른 막 아키하바라에 가서 땅에다 키스를 하고 온갖 오타쿠 짓을 다 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프롬소프트웨어의 특파원 겸 지사장으로 생각하라고 했지만 명함은 특파원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뭐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고 혼자 있었는데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직원도 없는 거니까 특파원으로 해라 그래서 했었고 명함 돌리면서 이제 한빛소프트에서도 가서도 얘기도 하고 온갖 회사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로 YBM이라는 영어사인데 영어 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랑 교섭이 잘 돼서 한국 최초의 콘솔용 성우 음성이 들어간 한글화 타이틀로 아머드 코어가 나오고 아머드 코어 3 대박이 터져서 3만 장 이상 팔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팔 줄 몰랐어요. 3만 장 하면은 적지 않아 그러는데 아니 그 당시로서는 3만 장이 팔리면은 정가가 5만 6천 원, 6만 원 정도 하는 게임이고 그 홀딩 프라이스라고 하나? 그 총판 가격이 있죠. 도매가가 그것도 한 4만 원 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얼마야? 잘 안 되네요. 한 12억에서 15억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았어요. 그렇게 매출이 나온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결과였고 그 당시에 뭐 NC나 이런 온라인 게임들이야 더 많이 벌었겠지만 PC 패키지로 끼케야 진짜 막 공전에 히트를 쳐도 10억이 안 됐거든. 근데 뭐 10억 이상 훌쩍 넘어가니까 완전 대박이 나고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아주 그냥 콘솔 게임 한다고 모든 다른 회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느 정도냐면은 현대전자까지 참여해. 네, 현대전자 또 거기 담당하는 여직원분하고 뭐 재밌는 썰이 있는데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러고 뭐 너무 그렇게 하고 뭐 온갖 회사들이 대기업까지 다 몰려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2가 그때 2001년, 2000년인가 나왔을 거 나오고 3, 4년 동안은 정말 황금기 르네상스기예요. 진짜 게임도 다 한글화가 되고 엄청나게 막 정품들이 날개 돋친들이 팔리고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근데 이게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프롬 소프트웨어 특파원으로서 이제 계속 한글화 작업도 맡아서 했었고 그때 참 성음성 성우녹음 쪽하고 연이 닿아서 뭐 나름 저도 따로 이제 성우학원에서 잠깐 공부하거나 스터디도 가보고 박일 선생님한테도 잠깐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었고 해서 게임 일도 하면서 사실은 성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방송국에 협회에 등록된 정식 통과한 그런 성우는 아니에요. 아니고 전 사실은 배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연기자인데 성우 일도 합니다라고 하지 뭐 그렇게는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배우인데 성우 일을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계기도 됐었고 그것도 길어지네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됐고 근데 거기서 이제 프롬 소프트웨어와 일을 하는 도중에 라이온 로직스라는 모바일 게임 회사의 대표를 하던 동생 녀석을 만나요. 이 녀석은 게임 챔프라는 잡지를 제가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제가 기자로 있을 때 제 밑에 필자로 있던 녀석이에요. 저보다 3년 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19살, 이놈은 16살, 중학교 3학년. 제가 맨날 짜장면을 사주면서 훈계를 했던 녀석입니다. 야, 너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 게임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막 꼰대? 그랬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근데 프롬 소프트웨어 지사장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니까는 뭐 특파원이라고 써도 결국 지사장으로 불러요. 영업하고 다니면 결국에는 뭐 제가 아무리 특파원이라고 명함 주고 소개를 해도 아니 뭐 사무실은 어디세요? 혼자 계세요? 혼자 특파원 엄마나 그러면 지사장이시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별로 부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썼고 근데 이제 그게 소문도 빠르고 언론도 소개가 되니까 얘가 먼저 연락이 와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어. 그러다가 얘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액정도 80 x 80 엄청 조그만 휴대폰으로 애니콜 뭐 이런 걸로 보여주면서 보니까 갤러그가 돌아가네. 되게 조악하게 또 움직임이 막 캐릭터가 뚝뚝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어쨌든 슈팅은 하고 있어. 갤러그, 뭐 푸얀, 뭐 범잭 이런 옛날 게임들이 막 돌아가는 거에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형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대박이라고 지금 뭐 엄청나게 뭐 이게 이 엠드림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남코랑 잡고 막 하는데 뭐 한 달에 막 돈을 푸대기로 막 50억 이상 100억 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돈보다는 게임기 게임을 만들고 싶은 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휴대폰 게임 보여주면서 뭐 하니까 내가 그걸 볼 리가 없잖아. 근데 얘는 계속 삼고초려를 하는 거야 가지고 아 형 이러지 말고 한번 조금만 그럼 제가 얘기를 했어. 야 내가 지금 프롬 소프트웨어 지금 여기 한국 지사 맡고 있는 사람이야. 힘들어 그랬더니 아 형 그것도 하면서 같이 해라. 겸직을 내가 저기 인정해 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 이제. 그래서 겸직을 하여튼 뭐 알았다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사실 휴대폰 게임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걔랑의 관계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게임으로 또 거기 그 게임 회사 이사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사로 들어가고 이사로 딱 달아주더라고. 직원은 6명밖에 안 되는데 그 모바일 게임 회사의 이사로 또 개발 이사로 들어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역시 롤플레잉을 만들어요. 전 이제 걔하고도 그랬고 잡지사에서도 롤플레잉 글만 썼던 사람이고 이터널 레인저라는 롤플레잉을 만들어서 SKT 당당히 1위. 그러면서 다운로드 막 20만 넘어가면서 막 매출 몇 억 나오고 그리고 스톤브링건이 뭐니 RPG 명가로 성장을 했어요. RPG 게임만 거의 열 몇 개를 내서 다 히트를 쳤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기회가 온 것이 그
대표이사 맡고 있던 동생 녀석이랑 인맥이 있는 쪽을 통해서 연락이 왔나 봐. 그래서 뭐 MBC 드라마 PD인데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자고 해서 페이지를 만났는데 사실 의아했지. 아니 뭐 방송국 드라마 PD가 게임 회사에 왜 오지? 그것도 뭐 게임기도 아니고 이거 조그마한 휴대폰 게임 회사인데. 그랬더니 딱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아, 저기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하나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 쪽에, 모바일 게임 쪽에 요새 좀 많이 새로 나오는 그런 추세니까 뭔가 좀 협력을 하려고 저희가 찾았다. 근데 뭐 슈팅이니 액션이 이런 거는 뭔가 좀 저희 드라마 스토리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롤플레잉이라는 게 보니까는 스토리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는 롤플레잉은 제일 잘하시는 명가 기업이라고 언론도 소개가 자자하길래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쭉 썰을 풀다가 나중에 딱 얘기하는 게 뭔가 딱 보여줘. 대본이에요. 시나리오 대본 설정지 보니까 대장금이라고 써있어. 대장금 뭐지? 그러고 보니까 주연 배우는 이영애, 거기만 눈이 갔어요. 왜냐면 이영애 씨는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뭐 감독이니 뭐 시나리오 작가니 다른 주연 배우는 제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영애 씨가 나오는 신작?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조선시대에 음식을 만드는, 그 궁중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류 수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한류란 말이 없었는데 저희 그때 말이 저랬던 것 같아. 한국의 조선의 민속 전통적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외국에도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 차원에서 좀 밀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도 보시다시피 이영애 씨에서 뭐 기타 등등 뭐 누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 몰랐는데 하여튼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었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대본을 뭐 1화 3화분을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도 전통문화 소개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 뭐 드라마 시장에서는 최초로 지금 게임, 애니메이션 동시에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 저희가 지금 해보려고 한다. 일본이나 미국만 봤는데 한국에서 저희가 최초라고. 사실 한국 시장에서 게임과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이 함께 된 건 그 대장금이 사실 최초였어요. 최초였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판권을 가지고 저희가 게임 만드는 거 허락해 주시겠다는 건데 조건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냥 1억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 제작비 겸해가지고 지원으로. 1억을 주고 나중에 뭐 쉐어를 몇 퍼센트 이런 건데, 퍼센트는 뭐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근데 자, 이제 PD가 돌아가고 밤새도록 회의를 했어요. 대표랑 둘이 회의실에서. 그 당시에 1억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그렇게 크죠. 2억 정도? 2배 정도의 가치. 근데 문제는 저희 회사가 RPG 명가라고는 했지만 몇 억 정도의 매출에서 이제 막 직원을 6명으로 늘린 단계였기 때문에 1억이라는 현금이 나가기에는 돈도 없고 되게 힘들었어요.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음식을 만들어 무슨 뭐 모험을 한다든지 뭐 궁중의 암투 이런 거 아니야? 그때까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대표이사 걔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도 말을 했었고,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스토리는 뭐 우리가 드라마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 쳐도 지금 이영애 씨 아니냐,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탑 클래스 여배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MBC도 방송국 작은 데도 아닌데 외국에다가 문화 소개 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영애 씨만 보고 사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사람 보고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는 게 그냥 있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니. 저조차도 그때 그랬으니까 사실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뭐 들어가가지고 뭐 1억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진짜 똥 빠졌죠. 그 1억을 넣는 거는 완전히 뭐 어디서 현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회사가 몇 억이 돌아간다고 해도 묶여있는 돈이 있고
있고 금방 쓸 수 있는 돈인데 당장 현금을 구해서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대표이사가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집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냈어요. 그렇게 했다는 즉슨 만약에 이 드라마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주사위는 굴려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쭉 이제 드라마가 흥행하는 거를 지켜봤는데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대장금 완전 대박 났죠. 시청률 고공행진은 말할 것도 없고 드라마가 종영되면서 수출 계약도 막 쇄도하면서 아주 그냥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류 드라마 1호였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장금이 막 아라베까지 수출되면서 막 그 다음에 겨울연관이 뭐니 나왔던 걸로 순서가 바뀌었나? 어쨌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바일 게임도 잘 팔렸죠. 물론 저희가 게임을 잘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잘 나갔어요. 뭐 대장금으로 아주 회사가 아주 빛이 났지 아주 그냥.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언론에도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이제 하면서 어떤 일이 또 생겼냐. 넷마블 지금도 잘 나가는 회사죠. 의 대표이사 의장은 방준혁 의장입니다. 최고 오야붕이죠. 근데 이제 방준혁 지금은 의장인데 그때는 방준혁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 이제 언질도 몇 시간 전에만 주고 넷마블의 고위 간부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르르 와가지고 막 회사 안에 다 둘러보고서는 회의실에서 대표이사랑 같이 담판을 지는 게 저런 내용이었어요. 뭐 지금은 까도 되겠지 싶어서 까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인터넷에 없었는데 여기서 지금 최초로 제가 얘기하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어떤 거냐면 우리 넷마블이 지금 그 보드게임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로 뭐 쭉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르를 다변할 거고 그리고 고스톱 분야에서 휴대폰으로도 막 하려고 한다. 처음부터 하진 않았으니까 PC로 했던 회사예요 원래. 근데 니네가 모바일 게임 쪽으로 해서 우리 쪽에 합병을 하면 하나의 부서로 들어와서 고스톱 쪽을 좀 맡아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캐시로 뭐 10억 이상 하면서 그 밖에 지분에서도 좀 우호적으로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회사 규모에서는 아무리 네임밸류가 있었다고 해도 넷마블 정도 된 회사가 그 정도 카드를 준 건 그러니까 뭐냐면 지분이나 이런 거에서도 우호적이었던다가 지분율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외에도 대표이사한테 따로 10억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건 보통은 지분 투자를 하고 캐시를 따로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아니 합병하고 나서 얘네들이 일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확인이 돼야 그때 뭐 주식을 팔게 해주든지 해서 지분 처리를 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현금을 따로 주겠다고 하는 거였으니까 엄청난 조건이었지 사실. 그런데도 그 대표는 뭐 듣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들었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또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래서 넷마블과의 합병은 무산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뼈를 때리는 아픔이었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쭉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정말 PSP 게임 만들고 싶어서 PSP라는 건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이에요. 역시 모바일 휴대폰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용 게임으로 가자 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게 3년을 끌면서 사실 망했어요. 제가 제 탓이 큰데 뭐 지금도 제가 그때 기획했던 기획서를 껴안고 있습니다. 기획서만 만들었지 기술적으로 구현을 못해가지고 망하고 그리고 사실 그거랑 모바일 게임이 계속해서 매출이 하락한 것도 있어서 회사가 결국 부도는 안 났는데 거의 부도 나는 것처럼 망했습니다. 직원들 다 나가고 저도 거기서 나가게 됐죠. 제가 아까 뼈를 때리는 아픔이라고 말한 게 그거죠. 거기서 넷마블이랑 합병을 했어야 됐어.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사람 인생하고 회사 자체를 이렇게 갈라먹습니다. 정말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나와서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저기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또 쇄도해. 뭐 여기저기서 오라는데
온라인 게임 회사는 일단 다 패스고,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모바일 하겠다, 모바일 게임 회사에서 뭘 하겠다, 이런 건 다 패스고, 세가 코리아에 들어갔어요. 세가 코리아 바로 들어가서 바로 모바일 게임을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닉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을 런칭을 시키기도 했고요. 물론 그 세가 코리아 내에는 개발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개발을 했었죠. 개발해서 런칭을 시켰고, 그렇게 세가 코리아를 쭉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뭐 게임에 대한 게 없었나? 세가 코리아를 나와서는, 그렇다. 거기서부터 제가 게임에 대한 흥미를 좀 잃고, 왜냐면 세가 코리아는 거의 콘솔 게임의 본산인데 거기서조차 모바일 게임을 만들게 됐었고, 뭔가 좀 게임을 만들려고 내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역시나 잘 된 일이 없지 않았나? 뭐 주위에도 폐를 많이 끼친 게 않았나? 이런 자격지심에 휩싸여서 그 뭔가 이제 알바거리를 찾고 그냥 할 일 없이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영장 알바라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게임하고 벗어난 얘기인데 죄송해요. 일단 수영장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보조 출연이래.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뭔데 그랬더니 수영장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루에 13만 원인가를 주겠다는 거라서, 오잉? 그런 꿀알바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분당의 서현동에 있는 수영장인데 거기를 갔는데 영화 촬영 현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생소했으니까 뭐 성우 연기만 좀 봤지 배우 뭐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금의 이영애 씨만 보고 했다고도 저 잘 몰랐어요.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 내용은 꿈 많은 두 소년이 뭔가 이제 뭐 좌절했다가 어떤 중견 노배우님 계신데, 그분이 말하는, 이거 잠깐 제가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찾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화 배우로 검색하면 네이버에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 영화 출연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찾았어요. 여름이 준 선물이라는 영화였네. 거기서 이제 그 주연이나 이런 게 그렇죠. 아까 노배우님이라고 말한 게 오현경님,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죠. 그분이 이제 백승도, 장준영, 이승연이라는 이런 초등학교 6학년생 두 명한테 이제 뭔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교육적이면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줄거리를 잠깐 보니까 마을에서 뭐 갑자기 죽는다고 소문이 파다 할아버지를 얘네들이 감시를 해요. 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근데 할아버지는 오해를 샀던 거고 그런 건 아니었다. 뭐 아침형 인간이었다. 그래서 뭐 보니까는 뭐 좀 시트콤 형식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뭐 아기자기하게 그 교훈적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나갔던 거는 수영장 씬 하나였기 때문에 영화 전체적인 내용은 알 리가 없었고,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런 영화 현장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보조 출연이 아마 저 말고도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군중이 필요하니까 그냥 거기서 저는 서서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를 되게 경력이 오래됐는지 막 떠들고 나갔다 들어오고 위치 안 잡고 막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 감독이었나? 갑자기 뿔이 있는 데로 나는지 소리를 빽 지르는 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놀러 왔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정체가 비슷하네요. 놀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더니 열받아서 다 저쪽으로 꺼지라고 막. 그래서 저만 나무래.
아까부터 봤는데 말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 풀 밖으로 꺼지고 저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아역 두 명이 주연인데 걔네들 막 풀가에서 앉아서 사이드에서 얘기하는데 나보고 그 뒤에서 수영을 하라는 거야. 수영은 좀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화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뒤에 배경 하라는 거지, 병풍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때 알았지만 컷 하나를 찍는 게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니 진짜 말 몇 마디 하는 거 컷 한 3, 4분 되는 거를 2시간 동안 찍었어. 한 테이크를 20번 이상 갔을걸? 그래서 계속 뒤에서 저는 계속 수영하고 팔힘 빠지지. 그리고 물속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추워요. 나중에는 막 입술 파래서 덜덜덜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근데 어쨌든 그걸 찍고 근데 그래도 시킨 대로 해서 마음에 들었는지 조 감독이 이번에 이쪽으로 오래 그랬더니 또 얘네 2명 있는데 워킹을 하라는 거. 워킹이면은 이제 주연이 있는데 뒤에서 보통은 보출 그냥 멀찌감치 나가는데 워킹이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면 좀 가까이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등 뒤에서 지나가는 걸 워킹했는데 거기서 또 무슨 워킹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모델처럼 걸었나?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 스태프들한테. 스태프들이 막 와, 뭐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가? 왜? 무슨 경력? 그랬는데 뭐 얘기가 자세히 안 들어가서 하여튼 뭐 또 통과하고.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간 씬이 이제 무슨 씬이 있었냐면은 되게 예쁜 여배우분이 오셨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서 등장하시더니 수영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 이제 뭘 찍으려나 난 옆에서 또 수영이나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경비 아저씨처럼 허름한 잠바 입은 꾀지지한 할아버지 비슷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야, 내가 지금 봤는데 지금 제가 이제 풀 한가운데서 빠져서 물속에 잠수했을 때 저 여선생이 구하는 거거든. 근데 콘티를 보면 여선생이 구하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네가 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래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저기 누구신데 그래서 근데 뭐 조감독까지 와가지고 막 미는 거야.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린 지시는 그 초등학생 주연 아역이 빠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액션 하는 거를 빠져서 물속에 일단 가라앉으면 여선생이 멋있게 다이빙을 해서 헤엄쳐 가서 그 아이를 구해서 건져 올리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있던 행인 비슷하게 있다가 저도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같이 구하라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수영을 좀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액션 스타트 되면 되게 밑에 들어가서 이제 구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이제 위로 올려서 끄집어내려면은 옆으로 다가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올려서 오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생각하고 있었고 레디 액션 해가지고 바로 여선생님이 가까이 온 거를 확인을 하고 수영해서 밑으로 들어갔어요. 밑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잡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잡는 거야. 팍 끌어안는 거 뒤에서. 아니 이건 뭔가 그러.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를 잡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급하게 물 위로 나딱 보니까 그 여선생님이 눈을 꼭 감고 저를 끌어안고 있는 거여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눈 딱 뜨더니 죄송해요 아이인 줄 알고. 아주 그냥 현장에서 촬영 스텝이랑 감독님하고 다 완전 웃음 다 터졌어. 아주 그냥 무슨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한번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엔 잘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둘이서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 찍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경비 아저씨 같았던 허름한 분이 그 이영재 감독님이었던 거에서 그 감독님이 이제 콘티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한 명을 넣어야겠는데 그걸 나를 지목을 한 거지. 근데 거기서 제가 집에 가는데 명함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기획사였어요. 그것도 사실 근데 거기서 명함을 받아서 영화배우 일을 계속 하게 됐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게임 만들던 놈이 갑자기 그걸 한 거야. 그거를 아니 뭐 성우음성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 영화 배우를 하네. 그래가지고 출연을 많이는 아닌데 몇 개를 했어요. 드라마도 하고 뭐 영화도 하고 뭐 그런 건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뭐 게임 관련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우 녹음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게임 쪽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았는데 또 LG 쪽에 LG 스마트 TV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2012년경에 나온 플랫폼인데 앱을 만든다고 그 스마트 TV 자체에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것 마냥 돌아가게 한다고 앱을 180개인가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 또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또 앱 개발을 하게 돼요. 그때 제가 좀 돈을 많이 번 시기였고 그렇게 하다가 뭐 자세히 얘기 안 할게 막 별일이 다 있었는데 거기서 뭐 성우 연출하는 그런 장기 이용해가지고 막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성우 녹음 콘텐츠 제가 다 만들었을 때 외국인까지 고용해가지고 영어, 불어, 무슨 중국어까지 서비스 다 하고 막 난리를 사실은 성우가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도 제가 알았다는 거 그리고 연기를 알고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막 우겨가지고 LG에 가서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었고 뭐 그러면서 뭐 일본 디즈니 성우도 해봤었네요. 일본 말을 잘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가 나중에는 또 한번 대차게 망해요. 뭘 하다가 안 돼서 망하고 망하다가 또 되게 힘든 와중에 막 집에서 소설 쓴다고 막 그러고 있다가 또 망하고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제가 우버라는 걸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우버이츠, 우버 택시도 있는데 우버 공유 시스템인데 O2O 거기서 우버이츠라고 음식 배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작년 재작년에 시작을 해서 그걸로 빚을 꽤 갚았어요. 부채도 좀 해소를 하고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좀 있으면 해소가 되는데 배달로 6천 노동으로만 돈을 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버 쪽에 총괄도 만났었고 이 배달업계에서 치면은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사장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왜 만났냐 왜 사장들이 날 불렀냐 블로그에다가 워낙 글을 되게 재밌게 쓴다는 거 이제 다 읽었다고 팬이라고 그래서 다 만나고 실제로 LG 쪽에 디버라고 이제 퀵 서비스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앱들은 제가 컨설팅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직접 정식으로 계약해서 한 적도 있고 우버 배달 같은 걸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도 또 프론티어 정신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일을 찾았죠. 뭐 별걸 다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서빙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뭐 저기 무슨 김포공항에서 국제 택배 알바도 해보고 번역 통역은 기본으로 또 하고 있었고 근데 엔간해서 돈이 그렇게 썩 그 나이 돼서 알바로 벌 수 있는 건 별로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 푸드 딜리버리 음식 배달이라는 거를 회사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니까 한 달에 6, 700이 벌리는 그런 방법을 터득을 했죠.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도 우버 처음 시작할 때 인센티브가 많아서 그렇게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좀 빚이 많이 회수가 됐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에까지 왔어요. 지금 시기까지 딱 됐네. 이제 시대적인 설명은 됐고 자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해서 게임 쪽에 그런 경험이 있고 어떤 인간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뭐 86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세대 갈등도 크고 청년 세대 특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젊은 분들은 학업에 많이 치였을 거예요. 학벌이라는 것 진짜 뭐 서연고 그 다음에 서성한 중경외시 뭐 저는 중경외시에서 경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막 서열 순위에 거기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막 젊은 그 소년기 청년기를 야자 타임 뭐 야간 자율학습으로만 때우고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와도 또 다른 경쟁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고 삼성에 들어간다 LG에 들어간다 막 이렇게들 하시면서 86세대라고 뭐
똥팔육이라는 그런 속어도 있는데 그들을 보면 정말 꿀 빨은 거 아니냐. 경제적인 그런 혜택은 다 누리면서 지금에 와서는 마치 자기들의 정의의 사자인 것이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걸 봤고, 제가 SNS에서 활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격려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그 86세대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저는 386 바로 이전 단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세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 혜택받고 그렇게 누구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해왔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정의롭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뭐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익들, 뭐 이런 취업 걱정 없이 해왔던 그런 이익들, 이런 거에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에 와서도 훈계나 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언행을 하지 않는 그런 정말 잘못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프론티어 정신이 있고 뭔가를 하고 싶고, 전 그게 게임이었죠. 애정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프레임으로 이 사회가 덮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단식으로 그렇게밖에 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있다 하더라도 깰 수 있어요. 그걸 깨야 돼요. 근데 그거를 깨지 못하고 깰 수 없어 이걸 누가 만들었지? 86세대가 만들었어. 우린 저 사람들을 저주할 거.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 깰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거. 결국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 고등학교 거의 나가다시피 안 했어요. 전교 꼴등이었고, 그러면 대학도 안 갔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대학을 안 가는데도 거렁뱅이로 산 것이 아니라 국내 최초의 게임 잡지의 필자 경력 화려한 걸 가지고 막 황태자처럼 등극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유명하게 쳐줬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막 누구보다도 먼저 그렇게 프론티어적으로 했고, 전 기자협회에서 3일 동안 정식으로 기자협회 교육도 받았는데 기자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한테. 기자 수료를 할 때 거기서 그랬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기자협회 최연소 등록이라고, 기록이라고,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었고, 전 정말 학벌도 없고, 뭐 물론 나중에 대학을 간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리고 놀면서 다녔어요. 또 중퇴야. 어차피 고졸이에요. 전 중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했지만은 그러면서 이룰 걸 다 이뤘어요. 근데 그냥 이루었던 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일본에 가서 취업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었지만, 제가 일본에 소포를 보내고 할 때만 해도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도 않았었고, 지금 또 나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가 몇 년도입니까? 그게 1999년 2000년 그때인데, 제가 일본에 있는 게임회사가 아니라도 똑같을 건데 인맥 없이 그냥 무작정 편지 보내가지고 면접 보러 간 건 제가 1호예요. 나중에 일본에 누굴 만나서 물어봐도 그런 케이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지도도 없었는데, 그건 뭐예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지 사실은. 100페이지가 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정성스럽게 싸서 30군데가 넘는 게임 회사에 보냈으니까 그게 된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모바일 게임 회사에서 개발이사를 한 적도 있었고, 또 그러다가 망한 것 같았더니만, 무슨 영화 배우 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았더니만 또 LG의 부름을 받고 새로 나오는 스마트 TV에 또 신사업 앱을 만들기도 하고, 노력과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거기에 답습해서는 남들보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튈 수가 없어요. 모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게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유년기부터 청년기, 뭐 중년기라고 해야 되나, 중장년까지 많은 시간을 그렇게 뭐 투입해 올 정도로 했지만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고 이제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8hours라고 했을 때 게임이다 해서 지금 했죠. 제가 했고, 게임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게임의 역사, 그 어떤 컴퓨터가 있었다,
어떤 게임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게임들, 그리고 그 게임에 한하지 않고 그 게임을 만든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고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었죠. 저 나름대로는 이 8시간의 중구난방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중구난방 속에서 뭔가 조금씩들은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걸 넣는 데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구난방이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8시간을 하루에 들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며칠에 걸쳐서 들으면서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면 제가 이제까지 투여한 시간이 아깝지는 않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사실 유튜브에 우진 ASMR이라고 국내에서 남성이 하는 스토리텔링 ASMR은 제가 처음입니다. 지금 많은데 그것도 처음 했었던 사람인데, ASMR 했던 기억에 입각해서 지금도 그런 톤에 맞춰서 했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꿀잠을 자는 것,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꿀잠도 자지만 제가 있었던 진솔한 얘기들을 통해서 전부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개인에 따라 부분에서 뭔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나름의 의무는 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희망과 미래와 꿈을 잃지 않는 내일을 맞으시길 바랄게요. 바이바이.